이게 2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2만 원이야. 이런 물 같은 것도 다 지금 선반이 다 비어 있네요. 어떤 미국 분이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냐고. 미국에 생긴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아마존 고 매장을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존 고 매장이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한 2018년에 처음 만든 매장인데, 이게 가서 보면 엄청 신기할 거예요. 가면 직원들이 없고, 물론 뭐 상주 직원이 있긴 한데 가면 직원이 없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딱 집어가지고 아마존 회원이라면 집어서 나오면 되는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함 때문에 2018년 나왔을 때 굉장히 호응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이게 미래가 될 거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을 거다, 막 이런 신기한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영국, 뭐 일본 막 이런 데까지 이제 막 무인 매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게 각광받던 무인 매장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에는 이런 아마존 고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옷가게 막 이런 것도 다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신기한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건지, 아마존 고 체험도 한번 해보고 물건도 한번 가지고 나와보고 그리고 나서 왜 아마존이 이 오프라인 전략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꽉꽉 막히는 맨하탄 도심을 지나서 이 아마존 고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냥 잡아가지고 나와라, 걸어 나와라,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저기서 사가지고 간단하게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곳도 있고, 전자레인지 같이 소스 같은 것들도 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편의점처럼 좀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매장이 좀 큰 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마존 앱을 켜서, 내 앱이 다 드러나는데? 잠깐만, 캔디 크러쉬 홈화면에서 제거, 이렇게 아마존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면 인스톨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갖다 대면 되는 건데, 수영 PD 이거 있나? 하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 수영 PD가 사는 거는 알아서 결제하도록 하고, 저는 제 거 사러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사실 아까 어떤 미국 분이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냐고. 미국에 생긴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 라인, 노 체크아웃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와, 이거 맛있겠다. 근데 약간 좀 내용물이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15불, 16불인데 이게 2만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괜찮네. 이런 거는 2개 15불이니까 직장 동료랑 와가지고 둘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스시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바꿔요. 약간 이렇게 비어있는 상품이 너무 많다. 그러네. 이런 거는 다 또 비어있네. 사람이 있으면서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체로 오리지널을 안 먹고 제로콕 다이어트 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콕은 아예 또 없는. 근데 나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알았어. 여기는 술이 없어요. 이 19세 이상이 사는지 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맥주인 줄 알고, 자세히 한번 쳐다봤더니 마운틴 워터야. 마운틴 워터인데 너무 맥주처럼 만들어놨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 지금. 매장에서 제일 봐야 될 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다 결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천장을 보면 제품별로 하나씩 이거를 쳐다보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요 한 라인에 9개, 10개가 지금 설치돼 있고, 비슷한 라인이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6개, 7개?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적어도 60대에서 70대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뭘 사는지를 지켜보고 카운팅을 한 거를 이제 중앙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산을 모두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얘는 5불이거든요. 얘는 2불이에요. 이렇게 일단 놔둔 다음에 제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이 물을 집었을 때 제대로 된 계산이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초콜릿이 있죠. 이렇게 한번 놔두고 여기 한번 놔둔 다음에 또 이것도 이따 와서 하나 사볼게요.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이거를 집어서 한번 내 가방에 넣어봐 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결과는 누구한테 결제가 되는지. 이거는 수연한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가방을 빌려주는 거잖아. 내 가방에 넣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내가 훔치는 줄 알고.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아까 자리를 바꿔놨던 이거를 한번 집어가지고 이거 사볼게요. 이것도 물도 한번 사볼게요. 얘도 또 제자리에 이렇게 놔두고. 보고 있나 카메라? 보고 있나? 한번 이렇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바닥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아마존의 기술이고 저의 이 손바닥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도 들어가 볼게요. 하면 예 들어가게 됩니다. You look curious. Yeah. This is my first time here. How many people visit here like per day? Yeah. Couple hundred of those things. Couple hundred. Yeah, I mean, we're coming in. Oh, just this store? Returns, grabbing coffee in the morning. It just varies. Oh, so when is the most crowded time, like during the day? A lot of people come, I want to say in the morning time and they're getting a coffee. Are you always here? I mean, like, I thought that there's no people working. Oh no, we work here. We sleep here. Oh, so it's just you or like? Yeah, just me. I do it all. Oh. My associate. We have a couple of associates that work here. Oh. It just depends on the day. Oh, so it's not but really like It's not non-humanized. fully automated, but yeah. The Oh. concept is just to pick up whatever you want and walk out, no cashiers. 아마존 고 쇼핑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결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제가 지금 16분 21초를 쇼핑을 했다고 하고 아직 이제 리시프트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다 되면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이 메일을 받은 게 오후 3시 33분인데 대체 몇 분 뒤에 이 영수증이 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마존 고랑 한 블럭도 안 떨어져 있는 데니까 더 싸거나 비싼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똑같잖아요. 근데 방금 아까 아마존 고 매장에서 4.99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99에 팔고 있네. 이거는 아마존 고가 더 싸다. 2.19였으니까. 여기는 CVS이기 때문에 아마존 고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근처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어떤 거는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싸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저희 이렇게 물을 한 병 샀고 그리고 이 프로틴이 가득 들어간 건강 피넛버터 초콜릿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이 초콜릿 칩을 하나 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수연 PD의 손으로 집어가지고 저의 가방에 넣어서 이게 과연 수연 PD의 계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산 게 될 것이냐가 달린 민트, 사탕 이렇게 세 가지를 아마존 고에서 사봤는데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경험이고 안 해본 경험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아마존이 이 아마존 고를 비롯해서 아마존 스타일 그리고 뭐 아마존 북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서점 같은 것들도 다 닫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닫는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이 너무 고객 경험과 동떨어진 오프라인 상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오프라인 상점을 만들 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한다. 뭔가 차별화 지점이 있어야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가는 거지 지금 오프라인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프라인에 진출을 했거든요. 문제는 고객들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매번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아까 보시면 가격이 근처에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막상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어하는 제품의 재고가 없다든지 아니면 신선식품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싼 가격에 사오는 건데 아마존이 주려고 했던 가치는 너 여기서 줄 서서 계산대에 기다릴 필요 없어. 얼마나 빠르고 좋아? 얼마나 혁신적이야? 라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사실 매장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계산을 했다고 해도 줄을 서지 않았을 거고 계산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푼 거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문제를 풀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무인 매장의 어떤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없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그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들, 그리고 그거를 분류할 때 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심지어는 첫 매장을 열 때 그 매장에 든 비용이 $10,000,000라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매장들을 열 때 그 정도 비용이 당연히 들지는 않았겠지만, 한 매장을 열 때 그렇게 좀 비싼 비용이 들다 보니까 무인 매장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별로 가격 절감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존이 고객 경험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게 아마존의 다른 오프라인 스토어, 예를 들면 아마존 스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마존 스타일은 이렇게 옷이 모든 매장에 한 종류는 한 벌만 걸려 있대요. 그리고 옷걸이에 QR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사람들이 그 QR코드를 찍어서 직원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면 QR코드를 찍는 순간 직원이 사이즈랑 비슷하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것들을 추천해서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거를 피팅룸에 가서 입어보고, 만약에 이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아,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좀 더 사고 싶어, 그러면 그 피팅룸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직원한테 이 다른 옷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머리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이 아마존 스타일마저 문을 닫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벌만 걸려 있고 그거를 가져가서 입어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른 옷가게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 가져가서 입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매장에서는 옷을 못 사고 QR코드를 찍어서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켜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편의나 고객 경험을 높여주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철수하고 뭐 한다는 거냐라는 건데, 지금 아마존은 다시 본인들이 잘하는 걸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거기서 바로 클릭하면 아마존에 연결돼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존 온라인 고객들의 경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이 아마존이 개발한 이 수많은 카메라들, 이런 기술들은 무용지물이 된 거냐?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빨리 계산하고 싶은 곳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존고의 그 저스트 워킹 기술이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니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계산을 하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야구장 갔을 때, 아니면 공항 갔을 때, 지금 비행기 놓치면 큰일이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죠. 쉬는 타임에 사람들이 막 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계산줄 안 기다리고 빨리 가서 먹고 싶고, 이런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한꺼번에 몰리고 그리고 빨리 계산해야 되는 그런 곳들, 그런 곳에서는 지금 아마존이 개발한 저스트 워킹 기술이 좀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마존이 실패를 많이 해본 기업이기도 해요. 그 제프 베조스가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밝혔듯이 아마존 옥션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아마존 옥션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떼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지금으로 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 옥션이라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 옥션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은 나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뭐 형제 해가지고 한 6, 7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마존 옥션이 쫄딱 망했었고, 다만 그런데 이 아마존 옥션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지금의 아마존 전자상거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마존 오픈마켓 시스템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일부 후퇴했지만, 아마존이 보여준 이 혁신적인 기술들, 우리가 체험한 편리한 부분들이 또 아마존이 어떻게 절치부심을 해서 이 고객들의 경험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왔어.